예, 자, 안녕하십니까. 서비형의 고전명구 시간입니다. 오늘의 고전명구는 논어 위정편에서 한 구절을 골라봤습니다. 거직조저왕입니다. 거직조저왕, 논어 거직조저왕. 원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논어 위정편에 나오는 글입니다. 위정편. 위정편은 정치를 하는 인물을 갖다가 위정자라 그러지요. 위정자란 말이 위정에서 나온 겁니다. 거직조저왕. 원문은 노나라 애공이 공자한테 정치에 대해서 묻는 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애공. 원문은 애공문말. 하위적 민법. 공자 대활. 거직조저왕 정민복. 정민복. 거왕조저지 적민불법. 거왕 적 논어 위정편에 나오는 공자와 그 당시에 노나라 왕이죠. 애공의 대화를 가지고 만드는 우화입니다. 애공문할 하위적 민보. 애공은요 노나라 임금이죠. 이때 아마 애공이 한 20세 정도 되고, 공자께서는 죽기 한 5년 전에 68세에 노나라로 돌아와서 이 애공 노나라 장공의 스승이 돼서 정치에 대한 문답을 한 내용입니다. 애공이 묻습니다. 하위적 민보. 어떻게 해야 민보, 백성의 이 따름을 받을 수 있습니까? 민심을 얻을 수 있는가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공자 대활. 공자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거짓, 다른 것을, 보던 것을 들어서 조저왕, 굽은 것 위에 놓으면, 즉 고전 사람을 등용해서 굽은 사람들, 교회주의자나 구불구한 사람의 윗자리에 놓으면, 즉 민보, 백성이 따를 것이요. 그 왕, 구불구불한 것을 들어서 그 왕 조저지, 고전 사람 위에 놓으면, 구불구불한 사람들을 등용해서 고전 사람 위에 놓으면, 즉 민불복, 백성이 불복할 것이다. 민불복, 백성이 따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요즘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민심은 어떨까요? 인기 좋던 봄날은 가고 지지율은 눈 녹듯 뚝뚝 떨어지고 오직 국민 경제만을 위해 실행하는 탕평 짬뽕 정책을 이해 못하는 국민들이 답답하고 야속하기만 합니다. 이때 어떤 놈이 대통령이 되고 속삭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위대한 잡탕 정책을 헐뜯는 기득권 구세력 때문입니다. 이것들을 지금 조져야 된다. 만약에 지금 못 조지면 나라가 망한다. 대통령께서 화들짝 놀라면서 왜 그런 일이 생기나 하며 혀를 끌끌 찹니다. 즉시 전국 방방곡곡에 대자보가 붙습니다. 반명 기득권 구세력 소위 문조 틀레유로부터 나라를 구하자. 시중에 어중이 떠중이 지사들이 집계라고 2류, 3류, 심지어서는 4류, 5류 스피커까지 총동원되어 이 문조 틀레유를 물고 뜯고 무차별 집단 입기를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미소를 띠며 은은한 응원을 보내십니다. 어제까지 구국의 영웅, 개혁의 전사였던 정청래는 이제 매국노 이완용이 되어 마구 조리돌림을 당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이에나 100마리 풀면 사자 5마리 처리될까요? 설사 어떻게 해서 처리한다고 해서 민심이 돌아오겠습니까? 고든 자를 등용하면 민심이 따르고 굽은 자를 등용하면 민심은 즉시 떠난다. 그냥 2500년 전에 공자의 말씀을 되새겨 지금 대통령께서 들어올리시려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고든 자인지 혹 지금 무능하고 굽은 소위 기회주의자들을 등용하기 위해 유능하고 정직한 사람들을 내치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어떨지 권해봅니다. 조선에는 27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역사가들이 이 중 최악의 군주를 꼽았는데 서열 1위는 선조가, 2위는 고종이 차지했습니다. 고종은 부인 민씨의 치맛자락에 휘둘려 온갖 미신, 주술, 외세유의, 백성수탈, 매간매지 온갖 못난 짓 끝에 기어이 나라까지 망하게 한 암군으로 지금 구치소에 계신 부부와 너무나도 닮은 꼴입니다. 1위인 선조는 머리가 영리하고 문예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정유재란 때는 이순신한테 내린 교지 내용은 마치 시인의 작품 같습니다. 아마 난리통에 문학을 하고 자빠지신 거죠. 이 문학군주의 특기는 아랫사람 시기, 불신, 모함 등등입니다. 임진년에 외란이 1차 정리되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장수들을 잡아서 국문하는 겁니다. 충무공 이순신, 충령장 김덕령, 홍의장군 곽재우 등 유명한 이름의 장수와 의병장들이 줄줄이 투옥돼서 고문을 받습니다. 광주 충장로 길이름의 주인인 충령장 김덕령은 이때 임금의 친구 끝에 맞아 죽습니다. 절구방망이급의 몽둥이 180대였습니다. 7년 난리가 끝나고
공신 책정을 할 때는 더욱 가관입니다. 왕이 도망갈 때 수행했던 호성공신은 86명이고 목숨을 걸고 적과 싸운 선무공신은 불과 18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 18명도 그중 절반 가까이는 이미 죽은 사람이거나 폐인된 사람들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선조,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도 선조의 감시 속에서 비참한 여생을 보내야 됐습니다. 반면에 내시, 의관, 간신 등등 호성공신들은 편안한 천수를 누렸습니다. 임금이 내 건널 때 업어서 한 분 건너면 공신입니다. 죽을 때까지 영광입니다. 고전자를 내치고 구분자를 높인 최악의 군주, 이 선조의 이름은 앞으로도 천대만대 빛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도시 빈민 출신의 대통령입니다. 가난한 집안의 소년공으로 장애까지 겪는 험난한 유년 시절을 겪으며 살았지만 어렵게 공부하여 사법시험을 패스하고도 안락한 삶보다는 인권 변호사의 길을 택한 어렵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든 것은 이런 이재명의 정의로운 서사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 잘하고 재주 많고 영리한 사람은 구청에만 가도 발에 채일 정도로 많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자신을 믿고 성원해온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조국을 막는 데나 정청래 쫓아내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인상을 줍니다. 이순신 장군이나 정조 임금이 오그랩돼야 되는 얼굴에 선조의 얼굴이 어른어른거리는 것은 이게 무슨 일입니까? 고전자를 등용해 구분자 위에 올리면 민심이 따른다. 구분자를 등용해 고전자 위에 올리면 민심은 즉시 떠난다. 이재명 대통령 정신 차리세요. 끝. 잘 됐습니까? 예. 거짓 조저왕, 거짓